이번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담당 수사관 탓을 했는데요. 어느 선에서 덮었는지 이제 막 진상조사가 시작됐는데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장하얀 기자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용구 차관 사건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서면 간담회에서 이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고 지난 7일 국회에서도 수사진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용구 차관 건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장께서 특별히 사과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경찰관의 어떤 법률 적용상, 판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 수사진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자 경찰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 최승열 수사국장은 지난해 증거 영상이 없다고 한 설명이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담당 수사관이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설명하게 된 것이라며 말단 수사관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당시 보고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규명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서초경찰서장을 포함한 보고라인 전체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폭행 영상을 보고 난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영상이 확실한 증거물이 될 수 있을지, 이 경찰이 언제 폭행 영상의 존재를 알았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은 오늘 오후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 피해 택시기사는 이 업체의 사무실에서 재생한 블랙박스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찍었을 당시 원본 영상을 조작 없이 촬영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법조계에선 원본 영상과 동일성이 확인되면 이 차관의 폭행 정도와 택시의 운행 상태를 확인할 핵심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이 차관은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확신하는지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조계에선 폭행 수위가 안전한 운행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특가법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서 택시기사는 검찰 조사에서 폭행 당시 변속기는 주행 모드였고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였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와 합의한 뒤 폭행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경찰 진상조사 모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자, 검찰이 주요 관계자를 불렀죠. 네, 오늘 검찰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9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폭행 영상의 존재를 알려준 인물입니다. 여기서 택시기사가 동영상 촬영하고 집을 가져갔다. 그 사람이 택시기사하고 통화를 해보겠다고 끊었어. 이 관계자는 오늘 조사에서도 당시 저희 취재진에게 설명했던 경찰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요. 이 도서의 기록으로도 남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서 경찰에서는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영상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해당 수사관은 현재 진상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검찰 말고 경찰도 이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조사했다면서요? 네, 오늘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이 어제 업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진상조사단에서 블랙박스 업체까지 직접 방문한 걸로 드러났고요. 이 폭행 영상을 본 사실을 숨긴 담당 수사관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을
과정으로 보입니다. 자, 이 경찰이 많이 곤혹스러워졌어요. 이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데 어떤 점들이 그런 게 있죠? 네, 우선 지난해 11월 9일로 돌아가 보면요. 이 택시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영상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날 형사과장은 서장에게 내사 종결하겠다고 구두 보고를 하고요. 이때 서장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택시기사 조사 다음 날 내사 종결로 이미 결론이 난 건데요. 그런데 다음 날인 11일 담당 수사관이 택시기사가 보여준 폭행 영상을 확인합니다. 이 영상의 존재가 확인됐지만 다음 날 사건은 예정대로 종결된 거죠. 그러니까 폭행 영상이 나왔는데도 다음 날 이 내사 종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을 본 게 정말 그 해당 수사관 혼자였을까 이런 의혹도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이 영상을 본 다음에 윗선의 보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윗선이 보고를 받았는데 내사를 종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찰관이 보고를 누락하고 내사 종결로 끝냈다면 직무 유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윗선의 보고가 됐다면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재수사, 이제 막 시작된 이 경찰의 진상조사가 가려내야 할 핵심 쟁점이기도 합니다. 이 경찰이 더 곤혹스러워진 이유가 이 불똥이 이 경찰이 가져간 수사 종결권으로 옮겨붙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수사 종결권이라는 게 경찰에서 수사해서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요.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전엔 경찰이 수사한 다음에 어떤 결론이든지 간에 무조건 검찰로 넘겼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법 개정 시행 전인 이 지난해에 일어났었고 내사 사건이어서 경찰엔 알릴 의무가 없긴 했습니다. 검찰에 알릴 의무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 있죠. 바로 정인이 사건인데요. 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숨진 정인이 사건만 보더라도 경찰의 학대 의심 신고가 3번이나 접수됐지만 모두 내사 종결로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부적절한 대응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경찰도 수사 종결권을 둘러싼 국민 불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찰청 기자간담회 때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촘촘한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인이 사건은 물론이고요. 이용구 차관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를 생생히 지켜본 국민들이 이 경찰의 이 다짐을 얼마나 믿어줄진 우려됩니다. 네, 그래서 더 경찰 스스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였습니다.